안녕하세요. 요가일러 연구소 요가일러입니다. 오늘은 설명 요정 코너에서 통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저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선생님이자 요가일러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요가 수련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 통증 케어에 대해서 요가 개인 레슨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존재인데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있었지만 또 여러 아프신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통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고 그것이 우리 몸을 한번 휘젓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어깨나 목이나 등이나 허리나 발목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제가 통증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 또 어디가 아프신지를 질문했을 때 내 통증과 함께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몸이 함께 통합된 존재로 그 어떤 것도 외따로 느끼거나 기능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불쾌한 생리적 느낌이 유발될 테고 그 불쾌한 느낌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에 따라서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정도나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만약 어디가 아파서 요가 개인 레슨을 받으시고 싶어서 오신다면 맨 처음에 여쭤보는 질문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프세요? 어깨라면 팔을 올릴 때 아프세요? 내릴 때 아프세요? 라고 여쭤보고 올릴 때 아프다면 옆으로 올릴 때 아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올릴 때 아프신가요? 라는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에서 10까지 통증의 정도가 있다면 몇 번 정도 아프신가요? 몇 정도 아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에 가깝다면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고 0에 가깝다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라고 할 때 숫자로 표현해 보세요 라는 주문을 합니다. 숫자로 표현한다면 상당히 주관적이겠죠? 그런데 그만큼 통증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내가 통증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 통증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의 정도는 상당히 주관적인데 그 이유는 통증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인 경험으로 해석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똑같이 칠 만큼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오랫동안 아파왔는데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아프다면 칠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팔이나 구만큼 통증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커지고 왜 항상 내 어깨는 이 모양일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데 또 어깨가 발목을 잡네. 내 인생은 잘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 확률이 커질 거고요. 한 번도 어깨가 아픈 적이 없다가 지금 처음 아프다면 내가 몸을 좀 무리해서 썼나? 쉬어야겠다. 또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볼까? 라고 좀 더 가볍게 생각할 확률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객관적인 선택이나 판단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통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를 가볍게도 더 크게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번 정도 개인 레슨 했던 회원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가 병원에서 목이 더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목에 대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결국 목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디스크 수술이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들었었고 또 다른 환자들의 예우는 좋았던 반면에 이분은 디스크 수술을 한 후에 목의 가동 범위가 훨씬 줄어들고 더 불편해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처음에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안 좋아진 순서로 골반, 엉덩이까지 아프기 시작해서 엉덩이에 마약성 통증 주사를 맞게까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앉아있는 동안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괴로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분하고 개인 레슨을 하면서 저는 여러 부위의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범위에 한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어깨의 가동 범위나 어깨의 통증에 대해서 작업을 한 레슨을 하고 그날 레슨이 끝날 때쯤에 여쭤봤었습니다. 자, 회원님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어깨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똑같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의 눈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는 분명히 처음에 팔을 들 때에 비해서 개인 레슨 후에 팔을 들 때가 가동 범위가 증가하고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는 팔을 얼굴까지밖에 못 들었다면 지금은 귀엽까지 들고 계신 거가 느껴지시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깨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하고 허리는 언제 났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의 여러 군데가 오랜 기간 동안 또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아플수록 나아진 범위나 나아진 부위보다는 여전히 아픈 곳,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실제를 느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할 때 긍정이라는 뜻은 무엇이든지 좋게만 봐라 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고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아프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도 골고루 본다면 예를 들어 나는 고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팔과 목은 괜찮아. 그리고 무릎과 발목도 아프지 않고 소화가 잘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허리하고 고관절 너무 아파. 치료를 받아도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 계속 아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몸은 내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서 생각과 의도에 따라 몸이 움직이고 다시 몸의 움직임이 생각과 의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순환하는 고리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물론 실제 통증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서는 이 생각의 순환 고리를 깨기 어렵겠지만 움직이는 동안에 편안하고 부드러운 상태, 편안하고 부드러운 부위를 자각을 해서 통증 부위에만 있던 자각을 다른 곳으로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고 안에 몸의 건강한 부위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좀 더 통증을 크게 느끼는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주는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통증을 겪으셨다가 그것이 달라지면서부터 그분의 눈빛이나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느 곳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곳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있다. 또 그곳을 너무 지나치게 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가렵거나 아프지 않다면 밤새도록 자는 동안 내내 온몸에 모기가 물려서 그것을 계기로 염증이 생기거나 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모기가 물리면 아프고 가렵기 때문에 탁 쳐서 모기를 쫓기도 하고 더 이상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나쁜 측면만 있는 것 같지만 통각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병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심하게 다치고 신체가 훼손이 돼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통증은 현재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알람 기능을 합니다. 이곳을 보살펴야 돼. 네가 이곳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나가려고 한다면 브레이크가 걸릴 거야.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없을 거야. 여기서 조금 더 거기를 돌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건 어떨까? 라는 신호를 통증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해부학적으로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대퇴직근의 긴장이나 또는 내전근의 약화나 또 발목 가동 범위의 감소 등이 원인일 수 있을 것이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견갑골의 움직임의 저하나 또 흉추 후만이나 팔 근육의 지나친 과활성화 등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로만 얘기하자면 지나친 긴장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때 몸의 여러 부위가 협응을 하면서 한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게 구조적으로 협동을 하며 움직이게 되는데요. 만약 급하게 내가 가진 지금의 에너지와 능력 이상으로 급하게 움직이려고 할 때 몸의 특정 부위의 움직임이 몰림으로써 움직임이 과하게 일어나는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이라 함은 무조건 근육을 쓰지 말고 몸을 그냥 흐트러지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내가 움직임에 의도를 가졌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길 원했는지, 아니면 내 의도와 다르게 엉뚱한 방법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저기 오늘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픈 곳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는 짧은 명상을 하고, 각 부위의 통증에 도움이 되는 소마요가 동작을 짧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상을 하실 때는 앉아있는 상태가 편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관절에 접힌 정도가 미처 90도를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90도가 되어야 골반이 충분히 천장을 향해서 앉혀지기 때문에 그 위에 척추가 서게 되는데요. 골반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고관절이 충분히 접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등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고, 일부러 바른 자세를 하려고 등을 젖히려고 하면 또 허리에 긴장이 유발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좌골을 좌우로 벌리면서 마치 삼각대를 펼쳐서 내려놓듯이 그렇게 기저면을 넓혀서 엉덩이를 내려놓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담요를 접어서 그 접은 담요를 좌골 밑에 깔아 좌골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앉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좌골 위에 골반을 얹어 세우고, 골반 위에 척추를 얹어 세우고, 척추의 맨 꼭대기에 둥글고 무거운 머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머리는 목에 비해서 크고 무겁지만 그 아래 골반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골반의 중심을 향해, 척추의 중심을 향해 머리를 얹는다면 그 무엇도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쌓은 돌탑을 보면서 쌓았던 손을 떼는 것처럼 배와 허리와 등과 가슴의 힘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숨을 어디로 쉬고 계신가요? 마치 내 몸을 촬영하고 있는 앞쪽의 카메라, 뒤쪽의 카메라, 좌우, 위아래의 카메라, 6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몸을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카메라는 감시나 판단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몸의 앞뒤 좌우 중 어느 부분에서 호흡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봅니다. 배꼽보다 아래쪽인가요? 위쪽인가요? 오른쪽에 조금 치우친 곳이 더 잘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반대쪽이 더 잘 느껴지시나요? 무엇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도, 균형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아픈 곳이 있다면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한 부위로 의식을 가져가세요. 마치 카메라로 이리저리 내 몸을 촬영하고 있다가 카메라 앵글을 통증이 있는 부위로 이동해서 고정하는 것처럼 의식을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부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세요. 뼈들이 서로 만나서 이루고 있는 공간, 그 부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느낌, 또 근육을 감싸고 있는 피부의 느낌을 봅니다. 딱딱하게 모여있고 조여져 있나요? 아니면 느슨하게 헐거워져 있거나 팽팽하게 늘어나 있나요? 뚜렷하게 설명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단어들을 살펴보시면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봅니다. 아픈 느낌은 어떤가요? 현재도 아픈 느낌이 있나요? 만약 아픈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의 실체를 봅니다. 콕콕 쑤시는 느낌이신가요?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인가요? 뻐근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저리는 느낌인가요? 통증 부위의 온도감도 살펴봅니다.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따뜻하거나 후끈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차갑고 건조한 느낌인가요? 통증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얼마나 넓은가요? 얼마나 통증이 없는 부위와 있는 부위의 경계가 뚜렷한가요? 혹시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부위에 밝은 불이 켜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이제 아픈 부위를 볼 때 또는 통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통증에 부여하고 있나요? 슬픔인가요? 답답한 마음인가요? 좌절감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멀쩡한데 나만 아프다는 억울함인가요? 통증이 나한테 가져오는 감정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제 통증의 부위에 대한 느낌과 그것이 가져오는 감정이 선명해지셨으면
그 감정을 느낄 때 내 몸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좌절감이라면 통증이 나에게 좌절감을 일으켰다면 좌절감이라는 단어와 감정에 집중할 때 내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봅니다. 처음에 느꼈던 호흡과 무엇이 다른가요? 숨이 쉬어지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배꼽 주변으로 숨을 쉬고 계신가요? 가슴으로 숨을 쉬고 계신가요? 또는 가슴을 조이며 숨을 멈추고 계신가요? 어깨에 힘을 주고 계신가요? 미간에 힘을 주고 있나요? 이를 꽉 다물어 턱을 조이고 있나요? 그 감정에 해당되는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몸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몸의 반응이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며 마치 불덩이를 껴안듯 고슴도치를 껴안듯 그 감정을 가까이 가져가 안는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단지 상상 속에서 하는 행위라도 두렵고 혐오감이 느껴지고 하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온 감정은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통증에 대한 해석이 붙지 않고 통증 자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용기를 내어 통증이 일으키는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감싸 안습니다. 양팔을 벌려 환영해보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 깊숙이 그 감정이 쑥 들어오게 꼭 끌어안는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 느낌을 계속 살펴봅니다. 양팔로 끌어안은 감정이 놓쳐지지 않게 시선도 외면하지 않고 숨 쉬며 그 감정을 꼭꼭 씹어 소화해 봅니다. 지금의 느낌은 어떤가요? 감정이 점점 커지고 견디기 힘들어집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견딜만 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감정이 가져오는 통증이 가져오는 감정을 느끼신 상태에도 배를 부드럽게 하고 가슴을 편안하게 하며 숨을 쉬실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을 끌어안는 채로 입꼬리를 가볍게 올리고 미간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반응으로 실험해 봅니다. 이제 다음 숨이 다 나가고 나면 다시 그 감정과 느낌을 불러 일으켰던 통증 부위로 의식을 가져갑니다. 지금 그 부위의 느낌이 어떤가요? 여전히 밝은 불이 켜져 있나요? 뻐근하거나 당기거나 불편한가요? 그곳의 통증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얼마나 무겁게 또는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다음날 숨이 다 나가고 나면 두 눈을 뜹니다. 자, 통증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는 주관적인 실체를 알아보는 명상이었는데요. 모든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들은
나라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내 몸을 통해서 소화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럴 겨를이 없거나 외면해 온 시간이 길었다면 이 명상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